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인 이승원입니다. 네, 제가 이 게임 캐스터를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예. 이 스타크래프트의 빌드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저그 유저분들이 안 쓰던 네. 울트라 리스크가 요즘은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유닛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의 유행이라는 것은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명경기에서 그 유행의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좀 오호.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그 대 테란전을 예를 들어보면은 저그 대 테란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러커와 히드라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면서 예, 테란의 병력을 계속적으로 소모시키는 예. 좀 인내심을 요구를 하는 저그의 체제가 많이 선호가 됐었는데 네. 그 좀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구력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중간에 그 지구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 번만 삐끗하면 경기를 망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를 해보고자 이제 뭐 조용호 선수나 장진수 선수가 예, 방송에서 테란을 상대로 이 목동 체제라고 불리는 예, 울트라리스크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한번 뭐 역전을 하는 아주 어려운 그렇죠. 상황을 역전을 하는 명경기들을 몇 번 선보였었는데 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배틀 대상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좋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그 전략을 따라하고 또 많이 카피하고 또 발전시키다 보니까 예. 그것이 어떤 한 유행처럼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명경기를 통해서 이 스타크래프트의 패션을 주도해 나가는 패션 리더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어떤 수업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오늘 어바웃 리플레이 일부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오늘의 초대 게이머인 그 오리온 팀의 프로토스 유저 예, 박용욱 선수의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리플레이 두 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부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는 박용욱 선수와 이 코리아 팀의 신예 저그 유저 예. 신정민 선수와의 로스트 템플 MBC 게임에서의 한 경기가 네.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고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박용욱 선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용욱 선수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때 소위 말하는 대박 경기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선에서 탈락하셨는데 그런데 뭐 타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각 리그마다 이제 제가 연습을 충실히 하는데요. 네. 이번 진짜 MBC 스타리그 꼭 올라가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다음 기회를 미루게 됐네요. 아, 참 안타까운. 저희도 그 리플레이를 봤는데 정말 아주 혈전이었고 멋진 경기였는데 박용욱 선수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박용욱 선수와 함께할 리플레이는 어떤 리플레이인지요? 네, 어바웃 리플레이 이번 시간에 그 두 편 준비해봤는데요. 예, 처음 건 테란 유저 최인규 선수와의 예선전 경기가 되겠고요. 두 네. 번째 거는 이 박상익 선수. 이 결국 M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에서 박상익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안타깝게 탈락을 했었는데 네. 그 박상익 선수와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가슴 아픈 일을 또 경험하시겠는데. 자, 그러면 박용욱 선수의 리플레이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바웃 리플레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현장인데 최인규 선수의 아이디가 보이고 있고요. 박용욱 선수. 지금 최인규 선수가 1시 그리고 박용욱 선수가 7시 쪽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맵은 플레인 스틸 사막판. 자, 박용욱 선수 어떤 작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실 거였나요? 예, 이 맵에서 제가 연습했을 때는요, 이제 테란이 이제 투팩, 토리, 벌처 아니면 이제 더블 커맨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패스트 멀티를 해서 테란이 만약에 투팩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나오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배를 짠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배를 짠 다음에 이제 수비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상대편이 더블 커맨드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 양쪽 선 멀티를 먹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박용욱 선수가 보시기에는 상대 선수인 이 최인규 선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어떤 스타일의 선수다? 예, 이게 플레인스 투일이요. 예. 이게 세 번째 게임인가 두 번째 게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워낙 혈전이어서, 예. 예, 그 전에 인규 형이랑 경기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대회 때. 예, 예. 예, 인규 형이 보니까 메카닉을 하는데 차근차근 전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거북이 그래서- 테란. 예,
그런데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메카닉 차근차근 저지하면요. 이제 끝까지 물량 싸움만 하다가는 이제 프로토스가 밀리기 센터 싸움에서 이제 이기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맵에서 할 경우에 지상군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 멀티를 확보한 후에 그리고 캐리어로 승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주요 말하자면 데미지는 캐리어로 입히겠다는 생각이셨군요. 네. 그래서 그 캐리어로 가기 전까지의 사전 작업은 일단 지상군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지상군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많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유닛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또 유닛을 새로 뽑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또 자원이 들어가니까 캐리어를 마음껏 양산하는 데 있어서도 자원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병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센터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센터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병력을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그 경기 운영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박영욱 선수와 최인규 선수와의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의 모습입니다. 예. 예. 통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최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뭐 3팩토리 본진 자원만 이용을 해서 3팩토리, 그러니까 2팩토리에는 애돈을 안 붙이고 벌처만 생산하고요. 팩토리 나머지 하나에다가는 그 애돈 붙이고 거기에서는 뭐 탱크와 각종 업그레이드, 머신샵에서 들어가는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상대를 좀 빠르게 조이는 그런 식의 방법도 활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대각선 같은 방향에서는 그런 식의 좀 기습적으로 초반에 조여오는 전략들은 활용하기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멀다 싶으니까 확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활용할 것 같죠? 네. 네. 원게이트 사업 드래곤을 위해서 지금 게이트 하나에다가 사거리업을 돌리고, 그 다음에 SCV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드래곤 한두 개 정도만 더 생산하고 확장을 하겠죠.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프로브 서치로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대각이라고. 그러니까 예. 대각일 때는 그렇게 하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잃지 않으면서 진격만 좀 예. 막아내주면서 캐리어 체제. 예. 네. 이제 캐리어가 확보가 되면요, 이제 선멀티를 손쉽게 수비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에 반면에 테라는 다른 쪽에 이제 멀티를 뜰 경우에 캐리어가 그 멀티를 견제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들락날락하면서. 예. 그렇다면은 이 캐리어 체제라는 것을 일찌감치 들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겠네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테란에게 최대한 이제 시간을 뺏기 위해서 지상군으로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계속 보여주면서. 예. 뭐 들킨다고 할지라도 테란 입장에서는 캐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진짜 막기 힘든 유닛이긴 하니까 일단은 들키지 않는 것보다 얼마만큼 안전하게 많이 모을 수 있느냐가 일단 문제거든요. 네. 원팩토리 상태에서 지금 최인규 선수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상대 체제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원팩토리 상태에서 팩토리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일단은 확장하면서 그 다음에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3개 로보틱 퍼실리티. 예. 뭐 캐리어를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게이트웨이는 지속적으로 늘려줘야지만 센터 쪽에서의 싸움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쉽게 박영욱 선수 진영 쪽으로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적어도 게이트웨이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지상군을 네. 확보를 해야 된다. 최인규 선수 보니까 뭐 박용욱 선수의 옵저버라든가 뭐 다른 탱크 확인을 안 했어도 일단 좀 무난하게 경기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팩토리 하나 더 추가하면서 그 와중에 쌓인 미네랄로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있거든요. 네. 저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그다음에 투팩토리 상태에서 투팩토리 상태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그 방어 병력들 어느 정도 생산하다가 프로토스의 그 유닛 양, 그 다음에 본진으로서 만약에 SCV 정찰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본진 테크 상황, 뭐 확장 상황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스타포트를 올릴 건지 그 다음에 팩토리를 올릴 건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최인규 선수는 커맨드 센터를 이제 자신의 앞마당 쪽에 옮겨놨습니다. 예, 벌써. 저기다가 벙커를 지어놓는 이유는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셔틀 준비하는 타이밍에 질러 태워가지고 바로 뚫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벙커까지 준비를 해놓네요.
네, 그리고 대각선일 경우에는요, 네. 프로토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장기전을 도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각선일 경우에 예.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가로나 세로일 경우에는요, 네. 테란이 이제 앞마당을 확보한 후에 언덕 탱크를 하고 그리고 언덕 아래 탱크를 하고 이렇게 징검다리로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각일 경우에는 프로토스가 이렇게 선멀티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망친다고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할 경우에 테란이 그렇게 따라잡기가 좀 힘들어요. 쫓아다니다가 볼장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 로스트 템플 경기를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12시, 6시, 뭐 12시 프로토스 6시 테란 혹은 12시 프로토스 8시 테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있다면은 프로토스가 확실히 할만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그 사이에 그 테란이 전진하려고 마음먹는 사이에 프로토스가 뭐 12시나 12시, 2시와의 관계와는 달리 확장을 한 군데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플레이즈 투일 대각선 방면에서 프로토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이제 초반에 테란을 공략하려는 것은 좀 무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뭐 테란을 공략하기 위해서 병력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진영으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동안에 유닛 생산할 돈으로 확장을 한 군데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확장하면서 시타르 오브 아둔 그다음에 혹은 아둔 올린 이후에 템플러 어카이브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뭐 닥템플러 생산을 해서 테라의 전진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줄 그럴 그 생각인가 봅니다. 네.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경기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박용욱 선수입니다. 최대한 테란의 진격을 늦추고 있는. 예, 그러면서 지상군도 모아놓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은 테란의 그 진격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했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규 선수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먹는다 그러죠. 예, 예. 끊어먹는. 예, 끊어먹는 그런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금 이 싸움이 예. 그런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나오는 최규 선수의 병력을 셔틀과 그 질러, 드래곤 활용해서 끊어내주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뭐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빠져줘요. 예, 질럿이 셔틀에 탄 질럿 4마리가요. 예. 다 소모가 되면 이제 드라군을 빼주는. 어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런 유닛, 뭐 최규 선수의 유닛도 적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꾸준하게 그 유닛을 생산을 한 데다가 지금 방어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탱크까지 전부 다 뽑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적은 병력은 아니었었는데 만약에 네. 저 병력이 나왔을 때 박용욱 선수, 그러니까 최인규 선수가 어떤 식으로 유닛 컨트롤을 했으면은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 싸움에서? 야, 첫 번째 싸움에서요. SCB를 한 6마리나 8마리 정도 더 동반을 했으면 지금 쪼이기 라인이 자기 기지 바로 앞인데요. 예. 그렇게 전진했으면 제가 아마 뒤쪽으로 유닛을 뺐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부터 쪼이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어허. 그러니까 나올 때 일단은 그 셔틀에 탄 질럿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마련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최윤규 선수 입장에서는 탱크 이외에 SCV를 조금 더 동반을 해서 오를 테니 확실히 이제 박용욱 선수를 더 뒤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서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 스파이더맨에 의해서 최인규 선수의 벌처가 많이 피해를 본 모습이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제가 수비를 잘 못한.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수비를 못하는 것이 예. 평가해 주시죠? 제가 그러니까 테란 기지 주위로 길목마다 옵저버를 요소마다 배치했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벌처가 오는 방향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수비를 제때 했어야 되는데 네. 방금 옵저버가 이렇게 벌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못 봤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건 판단이 있어요. 네. 미니맵을 잘 못 본 제 예. 미스죠. 그러니까 벌처에 의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예. 네. 대충 그러면은 이때쯤 돼서는 그 프로토스 유저분들이 그럼 테란전에 지금같이 확장하는 체제의 프로토스라고 한다면은 어느 타이밍에 포지를 짓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지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캐논으로서 이 벌처에 대한 피해는 최선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포지는 어느 타이밍쯤에 올리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캐논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포지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 병력의 손해라든가 프로브의 손해라든가 이런 거 가격대를 전부 다 따져보게 되면은 그냥 포즈 하나 올리고 캐논 하나 뭐 하나씩 넥서스 근처에다가 건설을 해놓는 편이 훨씬 이득이긴 해요. 예, 제가 이 경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상으로 포즈를 늦게 올리는 것이 그 박용욱 선수의 취향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예, 지금 벌처에 의해서 프로브도 좀 많이 피해를 본 것 같고요. 예. 드래곤이나 뭐 질럿에 대한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있네요. 네. 그러는 동안에 이제 테라는 아. 벌처로 재미 봤으니까 전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박용욱 선수의 앞마당 그 언덕 멀티 뒤쪽 미날필드 뒤쪽에만 자리 잡게 된다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앞마당 못 돌리거든요. 그러게요. 네. 지금 그 커트 해줘야 될 병력이 본진으로 돌아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진격을 허용을 했어요. 박영욱 그렇죠. 선수. 자, 또다시 커트에 들어가는 박영욱 선수입니다. 이 최인규 선수 전진이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예, 지금 시즈 모드를 풀지 않고 드래곤을 강제 어택해서 질럿은 놔두고 드래곤만 일단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예. 방금은 테란이 좀 미스를 했네요. 드라군만 일단 없애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추가되는 벌처로 질럿들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나 좀 소비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시즈 모드를 해놓는 편이 훨씬 나았고요. 그리고 벌처로 계속적으로 상대 진영을 괴롭혀주면서 자기가 만약에 진격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테란의 어떤 메카닉 유닛들이 가서 자리를 잡을 만한 방향에다가 미리 가서 SCV가 가서 뭐 터렛을 건설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플레이가 만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요. 네. 그 최인규 선수 벌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진을 여기까지밖에 못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최인규 선수가 자기가 처음에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대규모 전투에서 그 탱크를 잃었던 그 자리에만 최인규 선수가 그 타이밍에 자리 잡을 수만 있었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최인규 선수가 성급했던 것 같고요. 예. 그 성급하게 만든 것도 박영욱 선수가 또 타이밍 좋게 덤벼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뭐 타이밍이 좋았다기보다는 유닛 싸움을 훨씬 잘했죠. 박용 선수가. 네. 자, 박영욱 선수와 최인규 선수. 자, 그러면서 나와요 이제. 스타게이트가 네.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가스 2개를 활용하면서 충분히 캐리어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2개에서 캐리어는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테라의 확장 굉장히 신경 쓰이죠. 지금 한참 전진을 해야 될 텐데 저런 식으로 확장을 못하게 방해를 해주게 된다면은요. 예. 스타게이트 타이밍은요. 네. 테라이랑 프로토스랑 이제 서로 각각 멀티가 있고 서로 멀티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 같이 이제 대치 상황이잖아요. 예. 서로가 이제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스타게이트로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대치 상황일 때. 대치 상황이고 예. 교전이 별로 없을 때. 대치 상황일 때. 근데 그게 참 용기가 필요한 게 대치 그렇죠. 상황이면은 유닛을 뽑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군으로 테란이 더 전진하면 어떡하지? 막 테란이 유닛이 더 많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닛을 게이트 더 늘리고 유닛을 뽑는 스타일의 어떤 프로토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게 잘못된 오산인 경우가 많은 것이 메카닉 유닛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지상군으로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태클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치 상황일 때 진짜 위험한 타이밍을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스타게이트를 올려서 용기 있게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나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프로토스의 지상군을 상대하려고 탱크만 엄청 많이 뽑아놨는데 프로토스의 캐리어가 한두 개라도 뜨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전진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골리앗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그 타이밍을 박용욱 선수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카드를 내밀었네요. 네. 박영욱 선수가. 그래도 센터에다가 자리 제대로 잡았습니다, 지금. 플레이스 투 힐이라는 이 맵 자체가요. 예. 이제 센터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테란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 이렇게 포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프로토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템플러로 견제를 하는데 이제 저 앞마당이 자원을 못 캘 때 그때 6시가 딱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을 두 군데 이상 이렇게 추가로 생산하는 걷어들이는 곳이 있어야지 캐리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6시 쪽에 보니까 흰색 점이 보이고 있어요. 네. 자원 관리 캐리어를 그 순식간에
테란의 조이기는 시시각각 들어오는데 예, 캐리어가 제 타이밍이 안 나오면 그냥 이대로 밀려버리거든요. 캐리어가 생산되기도 전에 그냥 스타게이트 있는 지점까지 테란의 조이기가 들어오면 그건 진짜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끝날 수가 예, 있죠. 그런 입장에서 캐리어를 생산하기 전에 프로토스가 해야 될 것은 파일럿 관리, 그 다음에 가스 관리, 자원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예, 자원 관리랑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대치 상황이니까 네. 프로토스는 이렇게 달려들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제 테란이 제2의 멀티가 있는지 이렇게 옵저버로 꼼꼼하게 정찰을 하고요. 예. 그리고 최대한 이제 벌처, 게릴라 같은 그런 드랍십 이제 공격에도 잘 막아야 됩니다. 야, 진짜 복잡해요. 예. 요즘 테란의 전진 기술이라든가 메카닉 그 활용이라든가 이런 전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참 테란 대 프로토스전 이제는 그냥 대규모 물량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예, 예. 상대 확장 기지를 체크하는 능력,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 관리해줘야 되죠. 뭐 멀티 관리해줘야 되죠. 이런 복잡한 싸움, 예, 이런 복잡한 싸움은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예, 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게릴라 조심, 테란의 추가 멀티 허용하면 안 되고. 예. 예. 그 테란이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이제 드랍십을 한 기씩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미니맵을 잘 보고 예. 이제 옵저버가 이렇게 많이 퍼져져 있으니까 잘 보고 수비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만약에 캐리어 아니었으면은 그 테란의 지상군들이 얼마나 좋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터렛도 그러니까 튼실하게 아주 건실하게 예, 건설이 돼 있고요. 자, 골리앗 이제 최인규 선수가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가장 프로토스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왔어요, 캐리어가. 네, 캐리어가 나왔는데요. 이제 캐리어가 지금 방금 상황에서 보셨겠지만 테란이 이제 아머리를 지어서 업그레이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토스도 같이 그게 업그레이드에 미쳐지지 않게끔 캐리어 업그레이드와 이제 실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도 가장 충실해야 됩니다. 보통 1단계,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만 하고 마시는데, 예. 그게 아니라 더 해줘야 된다. 예. 네.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센터로 전진하고 있는 테란의 병력들에게 그 유닛들을 함부로 달려들어서 유닛들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박용 선수 지상군도 꽤 있습니다. 지상군을 포함해서 이제 또 탱크 숫자도 좀 줄여주고요. 네. 탱크는 캐리어로 그냥 1.4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골리앗이라든가 벌처 이런 병력들은 그냥 지상군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제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셈이 되겠죠. 캐리어 하나, 이 셋의 출연이 이렇게 전세를. 네. 골리앗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규 선수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프로토스는 지상 쪽에다가 다른 곳 확장 기지를 뭐 가져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저 캐리어가 많이 모였습니다. 예. 지금 6기 정도 되죠? 와, 예. 앞마당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다 밀고 캐리어가. 올라갔어요. 예. 탱크 숫자는 뭐 이제는 손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예. 이제 이럴 때쯤이면은 뭐 지상군을 한번 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프로토스들이 하지 않을까요? 네, 하는데요. 대회가 대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리어 가지고만 이렇게 예.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네. 참 테란을 상대하는 다른 종족들, 저그나 프로토스는 참 테란을 상대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리어가 나오기 전까지 멀티가 파괴될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예, 뭐 그런 마음들, 예, 저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 테크가 올라가서 울트라 리스크가 나올 때까지 유닛들 함부로 생산하지 않고 자원 관리하는 마음들, 예, 그런 마음들이 정말 미덕으로 활용되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앞마당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테란이 가스가 부족했는지 이제 예. 벌처가 더 많고 예. 이제 가스 고급 유닛인 골리앗이나 탱크가 별로 없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테란이 3시에 있는 가스 멀티를 먹지 않고 12시에 있는 미네랄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유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가스 양이 부족한데 정말 벌처가 굉장히 많이 활보를 하고 다니는데 박용산 예. 선수는 자원이 지금 3,000, 예, 미네랄 3,000, 가스는 1,100, 뭐 이렇습니다. 예. 저 캐리어 그냥 잃어도 또 뽑으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드라군들이 나가면서 벌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벌처가 많으니까 질럿 함부로 안 달리죠. 예. 예, 벌처를 대응하기 위해서 드라군과 옵저버 대동해갖고 마인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예, 캐리어는 계속 전진하고
이런 식의 좀 침착한 경기 운영도 참 돋보이네요. 예. 자, 자원 릴레이 채취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 미네랄 300대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가스가 없어요. 예, 가스가 두 자릿수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래도 혹시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요. 예, 혹여나 이제 갑자기 에이스가 등장해서 이제 옵저버만 잡고 캐리어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멀티도 지금 세 군데가 돌아가고 있고 테란이 이제 가스 멀티가 없으니까 네. 그냥 지금 있는 유닛만 실수만 안 하면 예. 이긴다고 보고요. 이건 실수다. 웬만한 실수해도 이거는 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네. 거의 막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넘어갔거든요. 예. 자, 리플레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인규 선수와 박용욱 선수와의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경기를 보셨는데, 자, 일단 박용욱 선수께서 이번 그 최인규 선수와 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은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키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예, 테란에게 이제 더블 커맨드라고 그러죠. 이제 예. 멀티 처음에 멀티 하나 가스 멀티를 주는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어쩔 수 이제 제2의 테란의 멀티를 이제 확실하게 견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만약에 테란에게 밀린다 하더라도 그 밀리는 시점에 그 전에 밀릴 것 같으면 다른 곳에다가 또 멀티를 뜨는 그런 이제 예상 플레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네.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타이밍이라는 것은 익혀지지 않기 마련인데 예. 뭐 중요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테란이 앞마당에 그러니까 원팩 더블 커맨드를 할 때는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굳이 무리하게 그거 뚫어보겠다고 들어가서 유닛 잃느니 차라리 그 유닛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라는 얘기. 예, 뭐 예. 그런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주되 하나 더 가져가는. 네. 네. 자, 박용욱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리플레이 첫 번째 어바웃 리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셨고요. 두 번째 리플레이는 박용욱 선수와 박상익 선수와의 리플레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건 역시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현장에서 모습입니다. 박용욱 선수, 박상익 선수, 박용욱 선수 6시, 박상익 선수 4시, 맵은 G플레인에서 우리 판. 네. 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박상익 선수와의 이 접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요? 예, 제가 이제 예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네. 저그 상대로 테란 상대로 풀토전 이렇게 다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그 상대로 준비를 했을 때 이 맵 진 레너스 메모리 이 맵은요 제가 확실하게 준비한 카드가 있거든요. 뭐죠, 그게?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확실하게 카드를 준비했었고요. 이제 예. 플레인스 트윌이나 이제 블레이드 스톰은 좀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경기만 잡고 이 경기는 꼭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상희경한테는 이제 그 두 경기를 모두 다 지는 바람에 예. 탈락하게 됐는데 많이 아쉽네요. 블레이즈 스톰은 박상익 선수 워낙 잘하고요. 예, 그전에도 이제 저우가 괜찮은 맵이니까 굉장히 네. 좋은 맵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플레인즈 트윈에서는 일단은 시간상으로는 꽤 오래 버텼었습니다. 예, 결국 예, 온 세상 해처리에 온 세상 성큰에 막 정말 안타깝게 참 예, 패배를 하고 말았었는데 네. 그때 박용욱 선수의 헤어스타일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머리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이번엔 올라가겠다 막 이런 그 마음가짐이 헤어스타일에서 드러났는데 좀 네. 예, 많이 아쉽게 됐고요. 어쨌든 이 짐레너스 메모리에서는 확실한 카드를 준비를 해갖고 왔다. 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진짜 뭔가 확실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리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켜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A맵에서요 이제 위치마다 각 전략을 또 따로 가지고 오. 나갔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6시. 만약에 이런 스타팅 포인트였다면 어떤? 예, 이런 스타팅 포인트라면 예. 이제 상대방에게 예. 언덕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언덕 견제. 예. 제 메인 베이스에서 네. 상대편 앞마당 미네랄 멀티에 견제하기가 쉬워서 네. 전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예. 언덕 드라군을 해서 예. 이제 앞마당에 미네랄 채취를 좀 방해한 다음에 드라군 리버로 한타로 오러시 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커세어를 띄운 다음에 커세어 다크 네. 커세어를 띄우고 상대편 이제 저그의 가스 멀티를 견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
이 프로브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거. 이거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더군다나 가스를 예. 익스트랙터를 건설하려고 갔던 프로브가 그냥 내려앉기도 전에 잡혀버렸어요. 박상익 선수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거 안 잃었으면 박상익 선수 참 침착하게 굉장히 팀 리그 때도 보면 박상익 선수 프로토스에게 굉장히 여유 있는 플레이 하거든요.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요. 프로토스도 이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 프로그라도 활약을 해줘야 예. 참 저거 상대로 솔직히 힘드니까 12시 그러면은 지금 같은 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3시, 6시에서도 언덕 견제가 가능하고 또 12시와 그 다음에 9시 관계에서도 그 언덕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뭐 프로브 하나 잡더니 질러까지 와가지고 1, 2, 야, 이거는 진짜 효과 제대로 보는데요. 예. 이 전혀 못하고 있어요. 드론이 킬수가 지금 다 놀아요, 드론이 지금. 네. 3킬 모두 프로브까지 합쳐서요. 3마리의 드론이 잡혔는데 드론을 근무지에서 이탈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박상익 선수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박상익 선수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드론을 맞는 드론들 계속 컨트롤 해주면서 저글링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지금 조금 반응이 모두 나왔죠. 좀 드론이 오버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프로브의 영향이 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심리전. 들어갔었던 그 프로브의 컨트롤 하나 자체도 얼마만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커세어 다크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뭐 박상익 선수 전혀 테크가 굉장히 좀 더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그가 네. 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그리고 미네랄만 채취하고 그리고 쓰레처리 간다는 것을 질럿으로 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네. 예. 근데 저그가 이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는 이게 참 밸런스가 잘 맞았거든요. 예선전에서 보면은 저그가 참 앞마당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3의 처리 히드라를 갑니다. 2의 처리 그러니까 12드론 앞마당 가져간 상태에서 본진에서 레어 빨리 올린 다음에 뭐 스파이어 선택하는 것은 뮤탈이 몇 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냥 2의 처리 상태에서 레어 올린 다음에는 러커 생산할 수가 있겠는데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 러커를 예상하고 로보틱스에서 그냥 리버 활용하면서 혹은 뭐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앞마당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은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자, 앞마당. 네. 분명히 원가스 상태에서 지금 챔버까지 올려서 커세어 방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히드리스크 댄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앞에 초반에 어쨌든 타격, 드론이 계속적으로 전부 다 움직였다는 사실, 뭐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히드리스크 댄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챔버 짓고 지금 스포 콜로니를 통해서 오버로드 방어하는 거거든요. 예. 네. 어쨌든 경기는 한 반보 정도, 반발자국 정도 앞쪽으로 박용욱 선수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숨어있는 오버로드 딱 걸렸네요, 또. 기어이 잡아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잡은 오버로드 횟수가 이제 둘이죠, 둘. 예, 2기인데요. 예. 예, 2기를 잡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그가 처음 나온 오버로드 1마리 그리고 이제 12마리 8인가 9인가 그 정도쯤에 오버로드 한 기 더 뽑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2기를 뽑아서 이제 정찰을 보내는데요. 대충 이렇게 2기를 잡고 나면 이제 오버로드가 더 이상 없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커세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한 기는 저그 기지에서 정찰을 하고요. 한 기는 이제 다른 몰래멀티라 그러죠. 예. 다른 몰래멀티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총 2기 생산. 예. 네. 그러니까 오버로드를 진짜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커세어뿐만이 아니라 뭐 스카우트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순식간이거든요, 진짜. 스카우트로 잡으면은. 자, 다크 가도. 템플러. 다크의 그런데 존재는 확인했어요. 이미 뛰어가는 것만 봐도 눈에 안 보일지언정 화면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꾸물꾸물하는 네. 좀 화면이 울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미 존재 확인하고 저글링 대기시켜 놓죠. 자,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저그의 발을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 박용욱 선수가 준비해온 카드라는 것은, 지금 확인된 바대로 커세어 다크인가요? 예. 커세어 다크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요. 예. 저우가 이제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되기 전까지는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돼서 이렇게 오버로드 스피드업 된 게 이렇게 러시 오는 거 아니면 이제 그냥 느리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오는 예.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커세어랑 다크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경기 완전히 말렸죠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굳이 레어를 안 가도 되는데 사실 3의 처리 유지하면서 히드라리스크 한 부대 이상 뽑아가지고 프로토스 가둬놓고 자신은 게이트 확장 기지 가져간 상태에서 레어를 가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커세어와 다크의 존재 때문에 다크 템플러의 존재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레어를 가고 난 이후에 지금 히드라리스크 된 짓고 히드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레어를 왜 가냐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버로드의 스피드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익이 형이 처음에 커세어에 대해서 오버로드를 이제 수비하기 위해서 스포를 박았는데요. 예. 예, 만약에 스포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히드라 덴을 지어서 히드라를 뽑았다면 이제 오버로드를 메인베이스에서 3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히드라가 이제 어모를 해주니까 3시 가스 멀티를 쉽게 확보할 수 이곳? 있었을 텐데, 예. 예. 이제 처음에 스포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3시까지 이제 수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말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초반에 그 프로브 하나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예, 된 거죠. 그런 그다음에 것 같아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질러 빠른 그러니까 게이트가 빨랐죠. 예. 게이트 그냥 정상적인 타이밍의 게이트인 겁니까? 예? 정상적인 타이밍의 원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를 아마 9게이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 9게이트로 했을 그러니까 것 질럿이 같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타이밍 정도 빠른 타이밍에 그 박상희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간 그 질럿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예, 여러 가지 그 경기 운영면에 있어서 초반에 이제 박상희 선수를 많이 주도를 했어요. 예. 네. 자, 확장 정찰하는 거 보십시오. 딱 걸렸죠, 지금은. 예. 지금 벌써 박상희 선수 또다시 인구수 반전됐고요. 네. 뭐 해철이 펴지자마자 와가지고 칼질을 해야 되니까 예. 아, 경기 안 되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제가 생각한 게요. 이제 만약에 처음에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커세어를 뽑고 그리고 다크를 만들고 그리고 하이템플러를 뽑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뽑고 아콘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스가 너무 부족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스 멀티를 다른 곳에다가 가스 멀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요.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이템플러가 세미스톰 개발을 먼저 하려고 애를 쓰실 텐데 많은 유저들이. 부족한 가스로 옵저버까지 이렇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하이템플러는 딱 아칸을 위해서. 예. 자, 그리고 이 다크템플러 성가시기 하네요. 네. 저그가 프로토스의 괴롭힘에 의해서 태클을 못 올리면은 저그가 할 수 있는 건 물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물량을 상대할 수 있는 예, 아칸. 지금 네. 아칸이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질럿이 앞에서 싸워주고 그다음에 뒤에서 아칸이 싸워주게 되면은 저글링, 저 정도의 저글링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살아서 가요, 다크템플러. 지금 그리고 예. 프로토스는 처음에 공격력 1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가스가 부족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유닛이 저글링인데 그렇죠. 제가 1업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존재의 저 아칸과 질럿이라면은 일단은 저글링은 지금 상태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투게이트 상태죠, 좀 박영욱 선수? 예. 더 있어 보이는데요. 투게이트인가요? 뭐 굉장히 꾸준히 지금 물량을 뽑아내주고 있어요. 지금 본진에 이제 캐논을 건설한다고 좀 게이트가 늦은가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저그가 계속 센터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드랍일 거라고 예상을 좀 했어요. 네.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그가 이렇게 센터로 진출했지만 예. 제가 유리하다 생각하고 성급하게 다른 쪽 가스 멀티를 이렇게 먹다가 본진 한방 드랍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본진 수비에 이번에는 본진 수비에 좀 매진했는데 예.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센터에 밀리는 경우가 생겼네요. 네. 만약에 그 생각을 해보자면 저 타이밍에 확장을 했었다면 분명히 센터에서 아까 싸웠던 박용 선수의 유닛들도 확실히 적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쉽게 잡히고 그 타이밍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싸워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본진 안에서 저 정도 유닛들이 생산이 된 거고 그다음에 포톤 캐논 방어 라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확장 타이밍은 진짜 아무리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저그랑 할 때는 저그와 경기를 할 때는 확장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저그랑 할 때는요,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서 이제 멀티를 너무 빨리 먹으려 드시지 말고요. 예. 그냥 안정적이게 이제 먹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네. 차근차근. 지금은 서로 간에 유닛이 소비가 됐고 그다음에 저 위에 제 2 확장 기지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했으니까 확장을 해도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저 셔틀에다가 프로브 태운 거는 언덕에 포톤 캐논을 건설하기 위함인가요? 예, 지금 센터 싸움이 한창 이제 치열한데요. 네. 이럴 때 이제 테라는 드랍십을 날리고 저는 오버로드에 럴커 두기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요. 프로토스는 이제 하이템플러 드랍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톰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이제 핫템도 좀 숫자가 작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템플러를 좀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방법이 지금 위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언더 캐논 러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박상익 선수 유닛 소모 많은데요. 예, 그래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프로토스에게 더 이상 멀티 줬다가는 지금 앞마당에 미네랄 자원만 바탕으로 해도 질럿과 그다음에 유닛들은 엄청 나올 텐데 예. 예, 멀티 확장을 확장을 한 군데를 더 주게 된다면 여기에 뭐 하이템플러까지 계속 또 지속적으로 추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죠. 어떻게든 가서 넥서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아, 옆으로 지나가는 프로를 지켜만 봐야 되는 예. 짓이라. 본진에 아까 입구 쪽에 박상희 선수가 봐서 알겠지만 입구 쪽에 방어 라인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입구를 바로 뚫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박상익 선수는 확장 시도하는 곳마다 다크템플러가 네. 방해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게이트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제가 이제 9시 가스 멀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그가 지금 3시 멀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기 3시 멀티를 견제하기보다는 제가 9시 가스 멀티를 수비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가져간 멀티를 낫다. 예. 이거, 예. 저그랑 프로토스랑 멀티를 각각 한 개씩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네. 프로토스는 지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네. 똑같이 프로토스랑 저그랑 같은 자원으로 생각을 하면요. 네. 프로토스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건 모든 경기에서 다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예. 자, 멀티를 저지하기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게 낫다. 저그와의 싸움에서는. 동수의 멀티를 때문에. 예. 자, 요것 또한 굉장히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익 선수의 3시 쪽 가스 있는 쪽 멀티로 박혁 선수 가는데요. 이제는 뭐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모양이죠? 예, 지금은 이제 견제 다른 쪽 가스 3시 멀티를 한 것을 봤기 때문에 3시 멀티만 처리만 깨면 제가 필승이라 생각했고요. 네. 근데 어떻게 저 드론이 참 무섭더라고요. 무섭네요,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시간을 벌어주면서 드론 계속 일 못하게 하고 있고요. 박상익 선수의 예. 드론이. 야, 이건 뭐 깬 거나 다름없네요. 유닛들 엄청 잡았거든요, 여기서. 예. 박상익 선수 전 유닛이 지금 여기다 투자가 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예, 지금 보면요. 예. 저그는 이제 0-1업이 되어 있고요. 예. 프로토스는 0-2업이 되어 있는데요. 저그랑 할 때는 저그보다 항상 업그레이드가 1업씩 앞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또? 그 이유를 네. 이제 설명하자면요. 예. 일반적으로 저그는 방업을 좀 선호하거든요. 네.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공격적인 저그는 공격업을 하는데요. 일단 방업을 생각했을 때 이제 질럿이 0-1업이 됐을 때 그 효과가 한 방을 덜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방을 때려야 될 유닛을 2방을 때리고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히드라한테도 한 방을 덜 때려도 히드라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력이 더 업됩니다. 네.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다. 모든 이제 대부분 유저들이 0-1업까지는 해주고 많은데 예, 저그보다는 항상 공격력이 1단계 정도는 더 앞서야 된다. 예. 라는 지적. 자,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갖추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용욱 선수.
저글링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미네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아칸이 워낙 무서워요, 지금은. 네. 거기다 여기다가 이제 스톰까지. 가스 확장 기지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거 마무리되어 버리는. 네. 네. 지금 이 경기 보니까 예. 박상익 선수가 짜증이 좀 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칸이 하나가 예. 더 추가되는 거 보고 신경질 나서 그냥 예. 예,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전을 하다 말고 나가버렸는데. 자, 이번 역시 경기에서 키포인트를 짚어주셔야죠. 네, 이번 게임에서는요, 이제 네. 저그의 가스 멀티를 얼마나 견제를 해야지 프로토스가 살 수 있느냐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아. 앞마당에 가스가 없는 그 좀 특이한 그런 맵이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이기 때문에 네. 예, 이 짐레너스 메모리에서의 커세어 다크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다는 가장 정석적인 커세어 다크의 운영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박영욱 선수가 멋진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본선에는 못 올라가는데요. 이제 또 그 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어바웃 리얼 게임 시간에 박영욱 선수와 신정민 선수의 경기가 실제로 펼쳐집니다.